Recording 여러분들 is 이거 on. 세로 고침 한번 다시 할게요. 세로 고침 한번 다시 해보시고 이게 이제 메모리에서 배열을 이용해서 값을 추가하다 보니까 화면상 세로 고침하면 처음 상태로 돌아갑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가 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컴포넌트 탭을 열어두고 앱이라는 걸 한번 클릭하세요. 그래야지 이제 이것을 추적해서 여기에서 사용되는 이런 상태 값들을 볼 수 있고요. 이게 이제 바뀌면 여기도 업데이트 되게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사실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 뭐 저렇게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은 이 항목들만 그냥 쭉 한번 출력을 해보는 거니까 아까처럼 뭐 밥 먹기 엔터나 등록 선밋이 엔터도 먹을 거고요. 만약에 안 먹는다면 그냥 클릭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것도 사실 뭐가 돼야 될까요? 밥 먹기 다음에 이제 등록이 없다면 그냥 엔터만 눌러 주셔도 되는데 여기에 이제 여러분들이 이렇게 뭔가 값을 또 입력하고 새로운 것들을 처리할 때 잘 입력이 되고 상태가 바뀌고 있다라는 게 추적이 돼야 돼요. 자, 일단 투두는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썸밋을 하게 되면 투두를 비어있는 값으로 초기화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투두 자체는 사실은 뭐 빈 값이니까 배열이 아니어도 상관이 없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항목을 다시 한번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자체는 별일이 아닌데 이제 여기에 넣을 때 투두에다가 새로운 거를 집어넣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일단 일반적으로 그냥 배열로 처리를 하는 게 보통인데 아마 그냥 빈 문자열로 처리해도 될 것 같아요. 잠자기 들어가죠? 밥 먹기. 아마 이제 약간 한 템포 느릴 수가 있고 이것도 무조건 들어가면 안 되겠죠. 사실은 이게 이제 투두라는 게 언제 발생해야 될까요? 이게 비어있지 않을 때 만약에 2점 타겟점 밸류의 랭스가 0이 아닐 때만 뭐 해줘야 돼요? 투두를 입력해줘야 돼요. 이 값이 0이 아니다. 만약에 0일 때는 뭔가 경고를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뭐 if else를 한다면 이게 만약에 0이면 이렇게 할까요? alert 뭐라고 할까요? 할 일을 입력하세요. 입력하고 확인 버튼을 누르세요 할 수가 있고 else 이거 그냥 자바스크립트죠. 랭스가 0이 아닐 때 그러니까 만약에 아무것도 없는데 이거를 등록하려고 하면 안 되겠죠. 반대네 반대. 이의 타겟점 밸류가 랭스가 0이면 또는 뭐 밸류를 랭스 말고 이렇게 할게요. 빈값 아닐 때만 넣으라고 해야 되겠죠. 값이 비어있을 때 할 일 입력이 없으면 입력칸이 비었으면 때는 할 일 입력해 주세요 라고 쓰고 아닐 때는 할 일로 등록해 줘요 라고 하는 거죠. 자, 근데 지금 약간 이상한 현상이 생겼네요. 비어있는데 지금 들어가는 이상한 현상. 뭐가 빠졌네? 타겟 밸류가 타겟 밸류가 빈 값인데 들어가면 안 될 텐데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등록을 안 되는데 일단은 이게 스테이트에서는 등록이 되고 있어서 이게 지금 잘못된 거죠. 잘못된 거고 그래서 뭘 더 추가를 해야 될까요? 핸들 체인. 그러니까 이때 이제 썸밋이 발생하니까 여기서는 할 일을 초기화하고 넣어버리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투두가 일단 없어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여기서는 등록을 하게 되면 이게 들어가니까 사실 핸들 체인지에서는 여기서는 별로 할 게 없네요. 여기서는 별로 할 게 없고 따져보면 이거는 이쪽 썸밋에서 비어 있을 거. 뭐 물론 근데 우리가 이렇게 생각하자고요. 할 일을 비워두고 등록을 누르진 않을 거다. 일단은 1차적으로. 이 부분은 지금 쓰셔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상태가 되긴 했지만 왜냐면 투두스에서 길이값을 체크하지 않고 그냥 한 거거든요. 만약에 여기서 이제 투두의 랭스가 없다면 뭐 여기서는 할 수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만약에 투두의 랭스가 0이 아닐 때 0이 아닐 때만 이걸 하세요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사실 그냥 우리는 할 일 앱이니까 할 일을 누군가 입력하고 등록을 누를 거야 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렇게까지는 안 하고 그냥 set to do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잘 생각해 보시면 여기에 뭔가를 써요. 그러니까 뭔가를 쓰면 얘가 to do라는 곳에 값을 저장하고요. 등록을 누르는 순간 등록을 누르면 얘가 이걸 비웁니다. 여기를 빈 칸으로 뿅 만들어요. 비어있게 만들고 다시 뭐 하는 거예요? 투두스에 이제 배열로 등록하게 됩니다. 그런 구조로 만들고 있는 거기 때문에 등록을 눌렀을 때 여기 항목이 이렇게 추가되고 비어있게 됩니다. 근데 여기는 안 비어있죠. 여기는 안 비어있기 때문에 여기 밸류 값을 투두로 연결을 해주세요. 투두. 그래야지 비어있을 때 비어있게 되죠. 투두로 입력을 해주세요. 비어있게. 그러니까 인풋 창에다가 밸류를 하나 더 추가를 했습니다. 그래야지 이제 이거 뭔가 입력했을 때 이렇게 비워지겠죠? 잘 비워지죠? 새로부터 해서 잘 들어간 거 확인했고 이제 요거 한번 이번 시간에 고쳐볼게요. 요거. 자, 이거는 이제 여기에 내용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나오게 할 거냐면 아까 보신 것처럼 투두스로 나와도 돼요. 글자로. 근데 일단 항목별로 나와야 되니까 이 부분이 반복적으로 데이터랑 같이 출력이 돼야 돼요. 뭐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우리가 그냥 이렇게 투두스를 입력한다? 네, 그러면 여보세요. 밥 먹기 입력하고 등록하죠. 나오는 거 보이시죠? 동작이 등록하고 네, 그럼 옆으로 나옵니다. 이걸 나는 밑으로 자연스럽게 내리고 싶다 하면 어떻게 출력해줘야 하냐? 네, 얘를 하나씩 출력해줘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화면에 렌더링이라는 용어로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배열이 있을 때 배열의 데이터로 화면에 출력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 가장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배열에 대해서 배웠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이렇게 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상식적으로 li라고 쓰고 투두스의 0번이라고 이렇게 입력하고 이렇게 할 수도 있겠죠.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뭐예요? 우리가 투두가 몇 개인지 어떻게 알고 이렇게 하겠어요? 아직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다가는 문제가 되겠죠. 어떤 문제가 돼요? 이런 문제가. 아직 값이 없는데 접근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 여기 끝에를 제가 하나가 빠졌네요. 이렇게. 없으면 어떻게 되죠? 이렇게. 문제가 생기죠. 그래서 이거를 리액트에서는 어떻게 하냐면 요 부분 있죠. ul까지만 딱 쓰고 컬리 브레이스를 엽니다. 자, 그리고 투두스한테 맵이라는 함수, 여러분들 혹시 이거 기억해요? 맵? 스위치? 반복문? 잘 기억 안 나나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함수가 있어요. 맵이라는 이 함수는요, 배열을 위한 함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물론 포어브도 배열을 위한 반복문 메소드긴 한데 이게 조금 더 일반적인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맵. 그리고 맵 안에 보시면 콜백 함수를 넣을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콜백 함수. 그리고 그 함수 안에 어떠한 파라미터를 더 넣을 수 있는데 일단 우리는 여기에 일단 투두라고 그리고 투두스라는 거 뭐예요? 투두스라는 거는 하나하나의 할 일들의 그룹이에요.
할 일 덩어리라고. 그 할 일들 안에 있는 하나의 아이템은 뭐라고 할 수 있어요? 투두라고 할 수 있겠죠. 투두가 여러 개일 때 이거 전체를 투두스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지금 배열 데이터잖아. 할 일들이 배열이잖아. 그러니까 그걸 반복문으로 출력하면 알아서 할 일을 등록한 만큼 잠자기, 세수하기, 밥 먹기, 넷플릭스 보기가 자동으로 출력이 돼요. 우리가 배열의 데이터가 몇 개 있는지 알고 미리 이렇게 쓸 수는 없는 노릇이고 배열의 길이만큼 알아서 반복되게 해요. 즉, 할 일을 5개 등록하면 5번 반복을 실행해주고요. 할 일을 10개 등록하면 10번을 반복을 실행해줍니다. 알아서. 자, 할 일을 파라미터로 넣어줍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의 배열 항목에 대해서 이렇게 수행해줘요 라고 하는 거고, 화살표 함수 문법을 통해서 li, 자, li와 같이 return, 반환해주세요 라는 뜻인데, 이때 이 to도를 그대로 넣어주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 이제 밥 먹기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잠자기라고 하면 이렇게 나오죠. 꿈꾸기라고 하면 약속 뭐 세용 씨 만나러 가기, 세용 씨 만나기. 세용 씨 만나기. 제가 할 일을 등록하는 걸 만들어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걸 자바스크립트로 만들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바스크립트로. 문제는 이거예요. 리액트는 자바스크립트를 조금 더 jQuery처럼 유연하게 쓰기 위한 라이브러리일 뿐인데 간혹 너무 이거에 올인하면 뭘 못해요? 자바스크립트를 만드는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여러분들 요즘에 어떤 시대예요? 우리가 하나부터 열까지 상인 정신을 가지고 뭔가를 만드는 시대에 사는 사람도 여전히 있죠. 그러면 여러분들 주변에 뭐가 없어요? 그 대장간이라고 하나? 이런 거 보셨어요? 대장간? 똑같아. 네. 공장에서 대량으로 씹어내니까 한 땅한땅 상인 정신으로 망치를 막 두드리고 뭐 가마에 넣어서 뜨겁게 달구고 물에 빠뜨리고 이거 안 하잖아. 힘들잖아. 생산성이 저런 그게 중요하다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이제 뭐 문화재라든지 뭔가를 지정해서 계속 서포트를 해주잖아. 하지만 우리는 어떤 시대에 살고 있어요? 빨리 대량으로 빠르게 서비스 만들고 새로운 곳도 찾아서 서비스 판매하고 수익을 얻는 이런 시대에 살고 있다 보니까 자바스크립트를 기초로 배우고 리액트로 넘어가서 이걸 조금 응용하는 서비스를 만드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리액트 알아두는 게 중요하고요.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우리 회사 리액트 뭐 안 하던데? 당장 안 할 수 있어요. 광주 당장 회사에. 근데 2, 3년 뒤에는 리액트 하게 될 텐데. 그때는 여러분들 오늘의 이 수업에서, 리액트가 그때는 뭔지 몰랐는데, 해보니까 이런 거 하기 편한 거였네? 라는 거를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제 뭔가 코드로 바꿔가는 과정들, 이게 이제 어떻게 보면 리액트 앱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지금은 여러분들 컴퓨터에서만 쓰고 있는 거죠. 나는 이거를 인터넷에 올리고 싶어요. 다른 사람들과 같이 사용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이대로 둘 수는 없습니다. 이대로 둘 수는 없어요. 조금 더 특이하게 이거를 뭔가 만들어 보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 이런 것도 한번 해볼까요? 등록을 했으면 제거도 할 수 있겠죠. 등록을 했으면 제거도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제거를 하려면 뭐 해줘야 돼요? 제거하는 단추 같은 게 하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단추는 어디다가 넣으면 되겠죠? 여기에 다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렇게. 그러면 그걸 지금 만들어주는 곳이 어디예요? 여기 아닌가요? 여기다가 넣는 거죠. 뭘로요? 뭐 삭제? 삭제라고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삭제라고 뜨죠. 삭제라고 뜨죠. 그럼 삭제하려고 할 때 이제 리무브하는 뭔가를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사실 이제 리무브 자체는 복잡한 건 아닌데 그냥 뭐 핸들 리무브 정도의 어떤 이벤트 핸들러를 하나 더 만드는 거죠. 왜냐하면 등록할 때는 핸들 서밋, 입력하는 그 체인지 할 때는 핸들 체인지,
그럼 이거는 뭐 할 거예요? 리무브 할 건데. 핸들 리무브 하면 되겠죠? 어디다가요? 모여있는 근처에다 해주면 되죠. 모여있는 근처에다. 그러면 이게 체인지 등록 삭제니까 순서상 여기다 할까요? 핸들 리무브. 근데 리무브 할 때는 한 가지 주의할 게 있어요. 내가 어떤 걸 리무브 할 건지를 알아야 되는 거잖아요. 어떤 걸 리무브 하려고 하는 거지? 사실 그래서 리무브 할 때 우리가 몇 번째 배열을 삭제할 건지 알아야 됩니다. 이거를 먼저 알아야 돼서 이게 이제 뭔가 넘겨받아야 돼요. 뭔가 리무브 할 수 있는 그러한 수단을 좀 넘겨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뭐 아이템 몇 번째인지. 근데 사실 우리가 이거 알 수 있나요? 여기서는 할 일, 밥 먹기, 잠자기, 세수하기, 넷플릭스 보기인데. 네, 그래서 여기 이 맵에서 특별하게 기능을 하나 더 제공해 주는데요. 그 하나하나의 밥 먹기, 잠자기, 뭐 숨쉬기, 넷플릭스 보기를 몇 번째인지 알려주는 별도의 이제 파라미터를 같이 제공합니다. 그러니까 이 투두 옆에다가 여러분들이 어, 콤마를 한번 눌러보세요. 그러면 할 일의 밸류 값이 지금 투두라는 거고요. 콤마를 딱 찍었더니 인덱스라는 넘버 값을 무언가로 알려주는, 그러니까 맵이라는 배열 메소드는 일단 파라미터로 두 가지를 제공해요. 세 가지. 총. 하나는 밸류, 콤마 다음 인덱스, 두 번째 콤마 다음 세 번째. 그러니까 일단 첫 번째 밸류라는 건 뭐예요? 할 일들 목록에서 값이라는 건 뭐예요? 하나하나의 할 일이 값이라는 거죠. 하나하나의 할 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밥 먹기 입력하면 밥 먹기가 하나가 등록되고 잠자기 입력하면 밥 먹기 다음에 잠자기가 같이 등록되면 배열의 길이가 늘어나요. 여러 개가 돼요. 맵이라는 함수 만나면 어떻게 돼요? 밥 먹기에서 한번 뭔가를 실행하고 그 다음에 또 자동으로 반복적으로 잠자기에서 한번 뭔가를 반복적으로 실행하게 해주는데 그때 파라미터로 인덱스 번호 이 밥 먹기가 0번 배열은 0번에서 시작한다 해서 항목이 추가될 때마다 0, 1, 2, 3, 4에서 전체 길이 빼기 이만큼의 인덱스를 갖게 되는데 그 인덱스 값이 뭔지 알려주는 파라미터 값이 제공해요. 그러니까 투두 옆에 콤마를 찍고 i라고 한번 써보세요. i라고 한번 써보자고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다가 이렇게 쓸 수 있어요. i 번째 할 일. 이렇게. 사실 컬리브레이스는 리액트가 자바스크립트 문법을 따르기 때문에요. 자바스크립트를 쓰고 있는 거예요. 저희 전식을 사용하는 것 같고 i라고 하면 0번째 할 일은 반복기, 1번째 할 일은 잠깐, 2번째 할 일은 넷플릭스 이렇게 입력할 때마다 항목의 번호가 계열에 저장된 인덱스의 번호가 하나씩 증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업데이트가 돼요? 이렇게 바뀌죠. 네, 보이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삭제를 한다는 건 0번째를 지우라는 말과 같은 거 아닌가요? 혹시 배열에서 어떠한 특정한 값을 지우는 배열 메소드 혹시 기억하세요? 자바스크립트 jQuery 할 때 배열의 메소드. 뭐 일단은 뭐 이거는 기억하셔야 돼요. 이게 뭐 하는 거였죠? 배열에 값이 몇 개 있는지 알려주는 속성이라고 했던 거. 뭐 아니면 연결하는 메소드도 있었고, 뭐 푸시나 팝 같은 거 있었죠. 맨 끝에 값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거, 맨 앞에 있는 걸 제거하거나 언시프트 넣는 거. 이런 거 좀 기억이 나야지 되는데요. 네, 이런 거 기억나요? 이게 뭔지? 이진 씨 기억나나요? 너무 오래돼서 까먹었죠.
그러니까 이 제거라는 건 결국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번째인지 알려줘야 되는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뭘로요? 맵이라는 함수에 이걸로. 자, 그러면 제거할 때는 결국에는 이 넘버를 받아서 제거를 할 텐데 결국 이 제거라는 거는 새로운 배열로 세팅하는 겁니다. 이거 새로운 배열로. 그래서 전체 배열 목록을 set 로 새롭게 세팅할 거예요. 근데 이때 한 가지 주의할 게 삭제라는 건 그 항목 있죠. 할 일 몇 번째를 제외한 나머지의 값으로 최종적인 할 일 목록들을 갱신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setPut를 하는데 이것의 콜백으로 값의 일부를 다시 한번 필터링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자, 이거는 그 리액트를 떠나서 자바스크립트 문법이 좀 필요하니까 여기서 한번 연습을 해볼게요. 자, 이거 리액트는 아니고 이건 그냥 자바스크립트야. 자, 여러분들 이렇게 봐보세요. 13579라는 배열이 있어요. 여기에 반복적으로 이 두 배를 곱한 2를 곱한 값을 출력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방금 했던 맵이라는 배열 메소드를 쓰면 됩니다. 맵. 그리고 이 안에서 어떠한 값을 이렇게 반환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뭐죠? 저 배열의 하나하나 항목에 대해서 이 V가 순회를 해요. 순회. 하나씩. 애가 1로 인식이 돼서 한번 1을 곱해주고 그 다음에 3으로 바뀌어서 3에다 1을 곱해주고 5로 바뀌어서 7로 바뀌어서 9로 바뀌어서 그러니까 맵이라는 메소드는 뭐 하는 거냐면 이런 배열 데이터에 접근해서 하나의 그러니까 모든 항목의 반복적인 명령 수행 결과를 리턴하게 됩니다. 근데 그 리턴이라는 건 화살표에 의해서 화살표. 원래 이거 우리는 이제 굳이 이거를 쓴다면 어떻게 처리해야 될까요? 원래대로 한다면 이렇게 해야 되겠죠? 이 안에 펑션으로 해서 value 값을 return v 곱하기 2 이런 식으로 처리해줘야 돼요. 좀 길잖아요. 결과는 같은데. 그렇지? 피곤하면? 쉬는 시간 갈게요. 그러니까 화살표 함수라는 거는 이 펑션 어쩌고저쩌고 짧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서 뭘 안 쓰는 거예요? 펑션을 안 쓰고 화살표로 바꾼 다음에 리턴도 빼버립니다. 그러니까 여기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함수 안에서 원래 배열의 값에 1을 곱한 다음에 그 값을 함수 바깥으로 보내는 것까지가 포함되어 있어요. 요즘에 쓰는 문법이 이거지만 우리는 이걸로 배웠어요. 하지만 지금 이걸 이거 쓰는 버전에서 지금 이걸로 넘어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회사에 갔을 때 이거 쓰는데 어디 저기 다른 직업전문학교에서 배우고 친구가 이걸 쓰면 여러분들 내가 화가 나. 안 알려주고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이렇게 알려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요즘에 이렇게만 쓰는 게 아니라 이건 옛날 문법이지만 여전히 쓸 수 있고요. 이건 새로운 문법이지만 앞으로 우리가 써가야 돼요. 두 개가 혼재되어 있어요. 근데 점점 여러분들은 짧고 간결하게 똑같은 역할을 하는 함수를 쓰는 쪽으로 학습하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이게 그냥 리액트에서 사용하는 거지만 리액트가 아닌 순수한 자바스크립트로 저렇게 써가려고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여러분들이 회사에서 평가받을 때 옛날 문법 쓰는 사람, 최신 문법 쓰는 사람 이렇게 평가받으면 안 되죠. 차이를 알고 계시라고요. 그러니까 맵이라는 메소드는 이 배열의 원소 하나하나의 이 안에 있는 콜백 펑션의 어떤 명령을 연산을 똑같이 수행하는 그러한 배열 메소드인데 이 부분이 짧은 이유는 뭐라고요? 옛날 문법, 요즘 문법. 그래서 이게 이 부분이 마치 화살표처럼 생겼다고 해서 이 활 있잖아요. 그리고 영화에서만 봤죠. 화살표 모양으로 화살표 함수라고 기억해 주시고 리턴과 펑션이 생략된 겁니다. 근데 역할은 똑같아요.
그래서 하나하나의 1357구가 V라는 변수에 들어와서 V 곱하기 2를 통해서 다시 나가는 결과적으로 저걸 하나는 받는 거고. 자, 우리는 하나를 더 해볼게요. 자, 이걸 클리어 한번 하겠습니다. 클리어. 이거 지우는 거예요. 한번 화면 닦는 거 한번 눌러주고. 자, 이번에 2468, 2468, 10에 필터라는 명령을 한번 써볼게요. 필터링 한번 해보자. 자, 얘는 일단 이 V 값이 있다면 이 값을 한 번 더 반환을 하는 걸로 할게요. 뭐 V도 좋고 뭣도 좋습니다. 일단 파라미터가 하나일 때 하나만 쓰거나 괄호로 이렇게 써서 뭘 해주면 돼요. V가 V가 2인 거. 자, 이러면 뭐만 나와요? 전체 배열에서 같은 값인 것만 반환하죠. 같은 값인 것만. 그러니까 배열의 원소가 여러 개가 있을 때 그거를 필터링해서 이 값을 하나씩 비교해요. 2일 때 비교하고 4일 때 비교하고 6일 때 비교하고 8일 때 비교하고 10일 때 비교해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건 값만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할 일이라고 생각했을 때 여기에서 삭제를 누른다는 거 그것만 빼고 나머지가 반환되는 거죠. 맞나요? 다른 말로 하면 이걸 방향키로 올려서 2가 아닌 것만 반환하는 거랑 같은 거 아니에요? 뭘 말하는 거예요? 삭제를 누르면 할 일이 뭐예요? 삭제되는 할 일을 빼고 나머지를 필터링 받아서 이걸 다시 전체 할 일 목록에 새로 저장해주면 된다. 그러니까 먼저 이걸 써보면 좋은데 이 메소드는 사실 우리가 자바스크립트 할 때 봤어요. 써봤는데 그때는 깊게 안 써봤어요. 자, 이 사용법을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화살표 함수입니다. 화살표 함수. 그냥 함수 만드는 방법이야 라고 기억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이 투두스는 그냥 저장하는 게 아니라 반환받은 필터링된 할 일을 투두스에 다시 저장합니다. 그러면 필터링된 할 일은 방금 뭐라고 했어요, 제가? 이거 썼잖아요. 이게 할 일들이야 돼. 현재 할 일들 중에 현재 할 일들은 어디에 있어요? 투두스에 있죠. 그래서 필터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넘겨받은 값, 이게 좀 아이템이라니까 길죠? 이 i를 넘겨받았을 때 바로는 없어도 되고요. 있다면 써주시면 됩니다. 이걸 제외한 이 i하고 이것의 id하고 그러니까 id 값 둘 다 id 하면 i라고 하면 이상하겠네. 이거 id라고 할게요. i하고 같지 않은 거 이렇게 이게 제거하는 거는 제거하는 번호를 우리가 받을 건데요. 4번이라는 값이 이쪽을 타고 들어올 거예요. 이 4번이 들어온 할 일하고 비교를 해서 이 i는 어디 있냐면 매핑 함수 아까 여기 목록에서 맵이라는 메소드에서 i를 알아오게 됩니다. v하고 i가 있었잖아요. 이 i가 그 i예요. 그러니까 내가 할 일에서 제거하겠다라고 하는 항목의 삭제 버튼을 누르면 그 삭제 버튼이 이 항목의 i라는 값을 전달을 해서 이걸 비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를 id라고 했어요. 할 일의 id하고 내가 누른 거하고 그거를 제외한 나머지의 할 일. 그러니까 여기 할 일에서 여기다 하나 더 온 클릭으로 핸들 리무브를 전달해 주고요. 여기서 i 값을 한번 전달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i가 이쪽 블록을 타고 들어와서 이쪽으로 넘어가면 핸들 리무브라는 함수가 정의된 곳에 i를 넘겨주는데 이게 id라고 들어갑니다. id. 지금 누르는 거랑 id의 값을 비교하려고 하는 거고
이렇게 됐을 때는요. 먹기 뭐가 리렌더가 많아졌대요. 그렇지. 이거 스테이트를 열어놓고 하시고요. 아무도 없죠? 안 먹기. 리액트님이 럼버러브 렌더. 뭔가 렌더링이 겁나 많이 되고 있어요. 라는 말이네요. 리렌더가 계속 발생한다라고 되네요. Too many 리렌더. 렌더가 너무. 혹시 저처럼 여러분들 에러 뜨시나요? 에러들 뜨세요? 저만 에러 뜨고 있나요? 에러 뜨고 있나요? 핸들 리무브에서 제거를 하라고 했고, 핸들 리무브를 따라와서 제거하게 되면 새로운 투두스를 필터링해서 전달하게 했고, 필터는 아이를 그대로 받아서 그 항목에 있는 거. 어디서 그러니까 계속 화면에 반복적으로 엄청나게 출력하고 있어요. 이런 말이고요. 우리가 뭐 때문에 리렌더가 되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여기 그 렌더링 할 때 키 값을 하나하나 항목을 구별해 줘야 되는데 제가 이거 빠뜨렸네요. 여기에 키라고 해서 i 값을 따로 이렇게 넣어줘요. 여기 에러가 이게 뜨는 것 때문에요. 여기 이 i 값으로 항목이 여러 개일 때 키라는 속성을 반드시 써줘야 되는데 이걸 제가 깜빡했네요. 그래서 하나하나 항목이 구별이 돼야 되기 때문에 이거 안 썼더니 리렌더가 많이 발생했다고 오류가 뜬 것 같고, 이 키라는 항목에 하나하나 항목마다 서로 다른 번호가 자동으로 0번 할 일, 1번 할 일 이렇게 배열의 인덱스로 만들어집니다. 우리가 안 해도 자동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 넣어주세요. li에다가 하나씩. 그래야지 할 일들이 이렇게 다 따로따로 구별이 될 거예요. 그리고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하고 다시 시도해보죠. 안 먹기. 그래도 투매니 리렌더가 발생했다고 되고, 뭔가 무한 루프가 발생했다라는 메시지가 있는 거 보니까 여기서 뭔가를 빠뜨렸거나 약간 잘못 작성한 게 있나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클릭했을 때, 이걸 클릭했을 때 리무브를 해줘야 되는 거고, 이게 빠진 거 아니에요. 클릭을 하게 되면 이거를 핸들 리무브 함수로 호출을 해주라고 해야 되겠네요. 이건 뭐냐면 그냥 익명 함수 같은 건데, 함수 on 클릭이 발생하면 이걸 실행해줘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값이 전달이 제대로 안 돼서 그런 거 같고요. 여기 앞에 괄호와 화살표 함수를 만들어주세요. 이거는 그냥 이렇게 쓴 거랑 같은 거예요. 아무것도 없이. 근데 원래 순수 자바스크립트에서는 이거 어떻게 했냐면 뭐 이런 식으로 했죠.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거를 한 줄로 줄인 겁니다. 이게 빠진 거네요. 클릭하면 핸들 리무브를 호출. 이제 에러 없죠. 그러면 밥 먹기, 잠자기, 핑구, 넷플릭스, 무빙, 몰아보기. 그다음에 이제 삭제 한번 해볼까요? 삭제가 제대로 안 되고 있네. 필터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네. 에러는 없는데 일단 필터링이 돼서 핸들 리무브에서 i를 전달받았고, 이것과 항목을 비교해서 같지 않은 거를 반환하게 했는데 id를 받았고, 여기서 i만 우리 할 일에서 i를 찾을 수가 있어요. 할 일에서. 예, 투두가 빠졌네요. 항목과 항목별로 i가 따로 만들어져요. 자동으로. 투두가 빠졌네요. 투두가 빠져서 제가 삭제 버튼 누르면 0번을 눌렀다면 0이 들어와서 0이 이쪽으로 만들어지고요.
그러면 할 일이 여러 개 있는데 그 할 일 여러 개마다 번호가 자동으로 만들어지죠. 그 번호랑 비교를 해서 두 개가 같지 않은 것만, 즉 0번 삭제하며 1, 2, 3을 반환하기. 이게 빠졌네요. i만 알 수는 없고요. 값에 따른 i를 알 수는 있어요. 그러니까 두 개를 같이 써야 돼요. 맵처럼. 그러면 네, 이제 지워지죠. 다시 한번 밥 먹기, 잠자기, 끈기 지워지죠. 이제 항목이 지워지면서 배열의 길이가 조정됐기 때문에 인덱스 번호는 그대로인데 데이터는 바뀌었을 거예요. 잠자기, 밥 먹기. 자, 제가 넷플릭스 시청하기 이렇게 했을 때 지우면 그것만 이렇게 빠지고 배열의 길이는 당연히 012로 만들어지니까. 자, 일단 여기까지 되신 분들은 쉬는 시간 갖고 삭제 버튼을 조금 더 직관적으로 만들어 주세요. 뭐 빨강색 버튼이라든지 뭐 휴지통 아이콘 같은 거 있잖아요. 쉬는 시간 갖고 이어서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지막 시간에는 GitHub을 이용해서 인터넷에 올려서 다른 사람들이 볼 수 있게 쓸 수 있게 해줄 거예요. 자, 일단 여기까지 녹화 잘 되고 있고요. 쉬는 시간 갖고 이어